제가 예전에 겪었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언젠가 누군가에게 강렬하게 이끌리면서도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 경계심이 움트는 순간을 겪으셨을 수도 있겠지요. 저 역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무척 적극적이면서도 가끔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뭔가 설명하기 힘든 묘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고 저도 그 흐름에 휩쓸릴 듯 말 듯 한 번쯤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나중에는 그분의 속내를 조금씩 짐작하게 되었고 저 역시 자연스럽게 맞춰가면서 긴장감을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그분과 식사를 하게 되었을 때 짧은 인사 후에 바로 지난 연애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다소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나누는 분이 흔치 않았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울먹거리며 힘든 기억을 꺼내놓았고 제 손을 꼭 잡아달라며 슬퍼 보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다정하게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너무 빠른 감정 공유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분은 곧자리에서 손을 잡고 화장실로 함께 가자고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익숙지 않은 상황이라 살짝 머뭇거렸지만 그래도 일단 상대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위로해주겠다는 마음으로 손을 잡고 따라갔습니다. 돌아와서는 옆에 꼭 붙어 앉으라며 자신이 의지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했는데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다른 분들이 저와 그분을 번갈아 보며 묘한 웃음을 지어 보이더군요. 그분은 다리를 제 무릎 위에 올려놓으면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 앞이라 민망했지만 뭔가 거부하기도 애매했습니다. 그저 잠깐이겠거니 생각했고 내심 이 정도 친밀감 표시는 어쩌면 이분의 독특한 성격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넘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속으로는 이게 너무 빠른 것 아닐까 싶었지만 가볍게 웃어 넘기면서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는 그분이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무척 피곤했지만 그래도 상대가 적극적으로 제안하면 선뜻 거절하기가 쉽지 않지요. 결국 모두 함께 노래방에 갔습니다.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듯 하다가 순간적으로 그분이 다가오는 기색을 보이셨는데 저는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져서 그분을 살짝 밀어내며 웃으며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조금은 자리를 피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예상치 못한 스킨십이 어색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서로의 시선이 엇갈리면서 묘한 긴장감이 생기더군요. 그분은 자신이 살짝 무시당한 것처럼 느꼈는지 불만 섞인 표정을 짓다가 다시 밝게 웃으며 다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저분은 이렇게 과감할까? 혹시나 이전에 큰 상처를 받아서 더욱 스킨십을 통해 친밀함을 확인하려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사람을 만나면 빨리 친해지고 싶어 하는 성격인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호기심이 생기더군요. 감정은 단순히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계속 가까이 다가오면서도 마음은 쉽게 내주지 않는 듯 보이는 이중적인 태도에 제가 흔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마침 또 만나게 된 그분과 다른 지인이 함께 식사를 했는데 분위기는 어제와 또 달랐습니다. 좀 더 편해진 듯 하다가 갑작스럽게 다시 노래방을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얼떨결에 다시 노래를 부르러 갔는데 그분은 노래방에서의 시간을 아주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스스럼 없이 옆에 앉아 제 쪽으로 슬며시 기대면서
곁에 있던 지인에게는 다른 분을 부르라고 제안하시더군요. 사실 그 말이 조금 의아하면서도 동시에 그분이 무언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묘해졌고 저 또한 주위를 살피며 불편함과 호기심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늦어 갈수록 그분의 분위기는 점점 유혹적이 되었습니다. 살짝 노출이 있는 옷차림으로 춤을 추듯 몸을 흔들고 시선을 저에게 고정하며 유혹하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일부러 애써 관심 없는 듯 딴청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런 반응마저 즐기는 기색이었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다루는데 능숙해 보였고 살짝 밀고 당기기를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제 팔을 살짝 끌어당겼다가 곧바로 떨어뜨리는 식으로 저를 이리저리 흔들어 놓았습니다. 결국 밤늦은 시각까지 노래를 부르고 놀다가 그분이 같이 집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이미 만취 상태는 아니었지만 꽤 기분이 올라 있었고 저도 별다른 거부 의사를 강하게 내비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궁금하다는 마음도 있고 어느 정도 이끌리는 감정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계심이 되살아났습니다. 너무 빠르게 모든 것을 내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이 분명 뭔가를 원하는 듯 보이는데 내가 이끌려만 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그분의 행동은 한층 더 과감해졌습니다. 어슴푸레한 조명 아래에서 가볍게 웃음을 지으며 고양이에게 장난을 치는 모습이 은근히 아슬아슬했습니다. 잠시 뒤 그분이 잠옷 차림으로 나와서는 혹시나 피곤하면 잠깐이라도 쉬었다 가라고 하더군요. 자세를 낮춰 고양이와 놀면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은근히 도발적이었습니다. 이 순간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의 매력에 빠져보고 싶다는 생각과 아직은 쉽게 마음을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마구 뒤섞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표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분이 제 옷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면서 또 웃음을 흘렸습니다. 눈빛에는 많은 말을 품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제가 다가가기만을 기다리는 듯 했지만 저는 일부러 살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더욱 가까워지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직감도 있었습니다. 급하게 얻은 건 빠르게 시들어버릴 수 있다는 경험을 예전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오히려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은 그분을 적당히 달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같이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더 깊은 스킨십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살짝 실망감이 비치는 듯 했으나 그걸 또 숨기려는 듯 새로운 화제를 꺼내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며 서로의 말 사이사이에 고요한 침묵이 어색하지 않게 흘렀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오히려 긴장감이 더 커진다고 느꼈습니다. 그분은 제가 쉽게 넘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금 신선하게 생각한 듯 보였습니다. 며칠 뒤 늦은 밤에 그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나 술 한잔 할 기분이 나냐고 지금이라도 괜찮다면 가볍게 만나자고 하시더군요. 이 정도 시각이라면 보통은 하루를 마감할 시간이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왠지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날 밤 그분이 보여준 태도가 머릿속에서 맴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다시 한 걸음 물러서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너무 빨리 달려가면 그분에게 제가 쉬운 존재로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를 받고도 바로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소 시간이 지난 뒤 저도 가볍게 할 일이 있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함께 시간을 보내보자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남겼습니다. 제 스스로도 답답하지만 이런 식의 밀고 당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조심스러워졌을까 생각해보면 이전 연애 경험들이 떠올랐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쉽게 제 마음을 사로잡으면 오히려 금방 식어버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제가 상대에게 애가 타도록 매달리면 상대는 그 흥미를 잃어버리고 멀어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런 밸런스가 제법 중요하다고 느끼게 된 뒤로 저는 너무 빨리 모든 마음을 공개하지 않으려 애쓰곤 합니다. 다소 고단하고 어색하더라도 서로가 상대방을 알아가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 궁금증을 유지해야 관계가 길게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그분 같은 사람, 즉 무언가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적극적으로 상대에게 다가오는 분은 더 큰 스릴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빠르게 사로잡으면 금방 흥미를 잃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살짝 문턱을 높여놓고 상대방이 그 문턱을 넘기 위해 노력하도록 만들면 그 과정에서 일종의 도전 욕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언가를 어렵게 얻어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은 상당히 달콤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대방을 곧바로 품에 안지 않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태도를 보이면 그분은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분이 밀고 들어올 때마다 제가 한 번씩 적당히 거리를 두면 그분은 오히려 이 관계를 좀 더 깊이 탐구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너무 과도하게 밀어내면 반대로 이 사람은 전혀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라고 생각해버릴 수도 있으니 미묘한 균형점을 잘 잡아야 합니다. 즉, 한 번 거절했다면 다음에는 살짝 문을 열어주고 상대가 들어오려 하면 다시 문턱에 서서 웃으며 잠시 기다리는 식으로 긴장과 이완을 반복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게 참말로는 쉬운데 실제로 실행하려 하면 여러 감정이 뒤얽혀서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저 역시 그 당시에는 많은 생각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쉽게 받아들이고 싶은 욕구가 꿈틀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관계가 너무 급속도로 타올랐다가 시들지 않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분은 다시 한번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간단히 한 뒤 집에서 영화를 보자며 제안하셨지요. 이쯤 되니 제가 너무 튕기기만 해도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꽤 설레는 마음으로 그분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반겨주는 고양이가 반가웠고 그분은 환한 미소로 제 손을 살포시 잡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스킨십이었지만 이번에는 살짝 미소로 응대했습니다. 그분은 살짝 의아한 눈빛을 보이더니 이내 웃으면서 거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다정하게 다가와 제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사실 저도 긴장되었지만 이번에는 살짝 받아주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분이 약간 놀란 기색을 보이면서도 만족스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미세하게 떨리는 마음을 달래며 얕은 호흡으로 목소리를 낮추어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가 먼저 적극적인 표현을 할지에 대해 은근히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리더군요. 사실 그전까지는 계속 밀어냈는데 이젠 조금 열린 태도를 보인 것이니 그분 입장에서는 무척 흥미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영화를 재생했는데 이내 서서히 어두워지는 조명 속에서 그분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스크린에 비치는 빛이 그분의 눈동자에 반사되어 반짝였고 분위기가 묘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때
제가 확연히 눈치챈 사실은 그분이 역시나 또 한 번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스스럼 없이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 동시에 조금씩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그분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영화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서로의 체온이 은근히 느껴졌습니다. 그분이 살짝 몸을 기울이자 저는 조심스레 팔을 들어 그분의 어깨를 감싸며 가벼운 포옹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분은 제 가슴에서 두근대는 소리를 들었는지 살짝 웃으며 제 품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의 적극적 신체 접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기대고 있는 걸 잠시 즐기면서도 한쪽 마음에서는 지금이 그분이 바라는 그 단계일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밤이 깊어지자 그분은 아쉽다는 듯이 살며시 제 손을 끌며 방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분의 눈빛을 보니 또다시 밀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번은 거리를 두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너무 쉽게 합을 맞춰버리면 이 관계의 긴장감이 사라질 듯 했으니까요. 저는 자리를 살짝 피하며 마무리를 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당혹스러워하다가 곧 익숙한 듯이 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또 튕기네. 그래도 다음에 더 재미있어지겠지 라는 마음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분은 정말 사람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움직이는 솜씨가 있는 분인 것 같았습니다. 저를 몇 번이나 흔들어 놓으면서 동시에 제가 너무 쉽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미끼를 던지고 또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제가 그 스릴을 은근히 즐기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분의 의도를 알아차리면서도 저도 이 흐름을 멈추지 않고 싶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무 자극적인 즐거움에 빠지다 보면 결국 어느 한쪽이 크게 다치거나 둘 다 빨리 식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매번 마음을 닫고서 거절만 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제가 진심으로 다가갈 때가 필요합니다. 그 시점을 스스로 조절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 거절하고 그분이 다시 10번을 시도해도 여전히 거절만 하면 결국 그분이 지쳐서 떠나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적당한 타이밍에 조그마한 틈새를 열어주고 그 틈새를 통해 그분이 제게 다가올 기회를 주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를 완전히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혹의 기술이나 심리전 같은 부분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지만 결국 서로가 진솔하게 대화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오랜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니 너무 계산만 하느라 상대방의 감정이나 진심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저도 한때는 이런 밀고 당기기만 지나치게 신경 쓰다 보니 진짜 속마음을 나누는 타이밍을 놓쳐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쩐지 서로가 허탈감을 느끼며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교훈 삼아 저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진솔하게 제 감정을 표현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된 날, 저는 식사 자리에서 그분과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가족 이야기, 어린 시절의 추억, 그리고 미래에 대한 작은 소망 등을 조용히 꺼내 놓았습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조금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마음을 열고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생각보다 깊은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앞에서 보이던 적극적인 태도가 사실은 내면의 불안을 가리고 싶어 했던 일종의 가면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속내를 조금씩 알게 되니 단순한 유혹 게임처럼 느껴지던 만남이 좀 더 진지하게 변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분은 저를 아슬아슬하게 흔드는 순간들을 만들었습니다. 가끔은 선정적인 농담을 툭 던져서 제가 반응을 보이도록 유도하기도 하고 스킨십도 적절히 섞어서 제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저도 그런 분위기 자체를 무조건 막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너무 쉽게 모든 것을 내주지 않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이 갑자기 과감하게 다가와 제 목을 감싸며 키스하려고 하면 저는 살짝 비켜서서 그분의 두 눈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로 답하곤 했습니다. 그분은 약간 놀란 기색을 보이면서도 그 놀라움이 설렘으로 바뀌는 듯 했습니다. 이렇듯 서로가 조금씩 거리를 조절하고 때로는 강렬한 순간을 함께하며 때로는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오히려 관계가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얻어버리면 금방 식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천천히 조금씩 마음과 몸을 열어가는 과정을 함께하면 서로에 대한 애정이 자라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면서도 너무 지나친 속도로 치닫지 않도록 매 순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사실 이게 꽤 어렵고 가슴이 뛰며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긴장감이 우리 사이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가끔 제게 문득 들었던 의문은 정말 이분이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성향 자체가 자극을 좋아하고 게임처럼 즐기는 면이 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스릴에 끌리지만 동시에 언젠가 평온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순간의 불꽃이 될지 아니면 길게 타오르는 불길이 될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리 미래를 내다보면 현재의 즐거움을 놓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일단은 이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스스로도 어떻게 느끼는지를 체감해보자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신뢰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뜨거운 순간들이 찾아왔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 조금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제게 스킨십으로 다가와서 혼란을 주었다면 이제는 하루 일과나 감정, 기복 같은 것도 솔직히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분에게 제 약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평소에는 좀처럼 말하지 않던 소소한 고민들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만 관계라는 것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잠수를 탔습니다. 저는 무척 당황했고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망설여서 흥미를 잃은 것은 아닐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관심이 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밀고 당기기가 지나친 건 아닌가 후회도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괜찮으시면 안부라도 듣고 싶습니다. 라는 짧은 글이었지만 사실 마음속은 폭풍처럼 흔들리고 있었지요. 다행스럽게도 그분은 꽤 늦은 시간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몸이 아팠는데 마음도 지쳐서 잠시 혼자 있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심이 되면서 스스로도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지 않았나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긴장감 유지에만 골몰했지만 실제로 그분이 힘들어할 만한 상황을 살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제가 작은 위로가 되어드릴 수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 후로 며칠 뒤 다시 만난 그분은 이전과는 달리 더욱 차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치 관계가 한 단계 성숙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격렬하게 스킨십을 나누거나 선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보다 조용히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의 마음 상태를 살폈습니다. 이런 면도 보니 확실히 사람이라는 존재는 단순한 자극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따뜻한 안정감도 원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순간이 있으면 어두운 순간도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법이지요. 물론 그 뒤로도 유혹의 눈빛과 아슬아슬한 장난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둘만의 공간에서 그분은 은근히 몸을 스치면서 웃음을 지으며 저를 노려보듯 바라보곤 했습니다. 제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리며 그 도발에 반응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무조건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즐기되 너무 빨리 활활 타오르지 않도록 호흡을 조절하는 법을 배운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딱 알맞은 순간에 서로에게 솔직한 애정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네요 라든가 당신과 함께 있어서 편안합니다. 같은 짧은 말들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때로는 격렬한 유혹보다도 더 큰 진심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제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은 사람에게는 도전 욕구와 안정 욕구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빠르게 차지하고 싶은 열망과 천천히 알아가면서 쌓아가는 관계의 깊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가 플레이어 기질을 가진 듯 보일 때 우리가 완전히 수동적으로 끌려다니기만 하면 결국 소모적인 게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상대를 완전히 차단하거나 거부하기만 하면 아무런 발전이 없겠지요. 그래서 저는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상대에게 의문을 남기고 동시에 마음 한구석을 보여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오묘한 긴장감이 사실 연애의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얻어지는 건 금방 식기 마련이니까요. 또 영영 얻을 수 없는 대상이라면 금세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문턱을 두되 그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가 그 문턱을 넘기 위해 애쓰고 드디어 넘었을 때 느끼는 달콤함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결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진심입니다. 아무리 게임처럼 스릴을 즐기는 상대라 해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진정성 있는 교감과 따뜻한 위로를 갈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르게 친해져서 놀거나 스킨십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그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을 함께 나누어야 온전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 역시 그분과의 만남에서 처음에는 자극적인 스킨십과 도발로 점철되어 있던 시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둘 다 마음 한구석의 아픔을 보여주고 서로를 배려하기 시작하면서 더 든든한 애정이 싹트는 걸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를 대하는 태도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하고,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때로는 안정감을 줘야 하고, 때로는 도전의식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이 복잡다단한 행동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연극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음의 흐름을 반영하되 다만 너무 성급하거나 무방비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교훈을 얻기까지 여러 실수를 겪었고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라면 누군가와 만나서 이런 미묘한 감정을 주고받을 때 조금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으리라 자신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시거나 적극적인 상대를 만나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면 일단 한번 거리를 두어 보시는 방법을 권유해 드립니다. 물론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더 다가올 수 있게끔 여지를 남기는 거지요. 그러다 상대가 진심 어린 태도를 보이거나 저마다의 취향과 가치관을 교감할 준비가 보인다면 그때는 조금씩 문을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은 때로 가슴을 떨리게 하고 때로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감정의 다리를 견고하게 해줍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사람마다 연애 성향이 다르므로 어떤 방법이든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초반의 스릴과 밀당을 어느 정도 즐기는 편이지만 누군가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교감을 더 선호할 수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들여다보고 상대의 반응을 존중하면서 서로에게 맞는 속도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돌보는 과정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아직도 그분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의 형태는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초반의 불꽃놀이 같은 감각은 잦아들었지만 대신 서로가 쌓아온 추억과 신뢰가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여전히 가끔은 서로를 놀라게 하며 자극을 주고받고 또 가끔은 나른한 오후에 같이 낮잠을 자듯 편안한 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분과 함께한 시간들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찌 보면 수수께끼 같으면서 때로는 단순한 감정 하나에 의해 엄청난 파문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과 여러 감정을 나누는 경험 자체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빠져들 것 같으면서도 경계심이 든다면 그 떨림을 섣불리 억누르거나 무시하지 마시고 잠시 뒤에서 지켜보면서도 천천히 걸어가 보시라고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고 본인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찬찬히 살피며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거절도 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작게 문을 열어 유혹에 응해보기도 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진짜 교감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한 불장난처럼 한순간에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말이든 그 사이에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과 깨달음은 결코 헛된 게 아닐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겪었던 이 상황이 혹시 여러분께서 연애를 하며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되실 때 작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쉽게 얻는 것과 결코 얻지 못하는 것 사이에서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할 수 있지만 그 중심에 있는 본인의 생각과 원하는 바를 잊지 않는다면 더 풍성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일순간의 스릴도 소중하나 그 뒤에 오는 따뜻한 교감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 법이지요. 저는 오늘도 그 교감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분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조금씩 쌓아가는 중입니다. 제 이런 경험담이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두근거리게 했다면 그리고 스스로의 연애 방식을 돌아보게 만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히 보람을 느낍니다. 인생은 짧고 사랑은 강렬합니다. 때론 급류처럼 몰아치고 때론 잔잔한 물결처럼 스며들기도 합니다. 너무 무서워만 하지 마시고 때로는 그 물결에 몸을 맡기되 중심을 잃지 않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부딪히고 깨지는 아픔도 있겠지만 언제나 그 뒤에는 또 다른 배움과 성장이 기다립니다.
누군가를 짜릿하게 유혹하고 싶다면 그분이 느낄 감정의 여정도 존중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에게 느끼게 될 호기심과 설렘을 이용하기보다는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어 가시면 더욱 좋겠지요. 가슴 뛰는 연애란 늘 새롭고 다채로운 감정의 향연입니다. 그 안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치열하게 고민도 하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끊임없는 줄타기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한 발을 내디디려다 멈추고 다가오길 바라다가도 피하고 그러면서도 서로에게 조금씩 스며드는 순간이 영원히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그 아찔한 줄타기에서 균형을 잃지 않도록 늘 자신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 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기쁘겠습니다. 연애는 이론만으로는 완성되지 않고 직접 부딪혀야만 알 수 있는 신비로운 체험이니까요. 그 과정에서 상처도 받을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결국엔 삶을 다채롭게 만드는 재료가 된다고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각자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한순간에서 저처럼 떨리고 혼란스러웠던 밤을 보내시게 되더라도 머지않아 웃으며 추억할 수 있는 시간이 오리라 믿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매 순간 자신을 잃지 마시고 가슴 뛰는 감정을 소중히 여기며 더 빛나는 내일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젠가 또 이 자리에서 재미나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즐거운 연애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루를 포근하게 마무리하시길 기원합니다.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멋진 인연을 만나시길 바라며 제 작은 경험담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